드디어 현재의 상황을 정복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화이자가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했죠. 이번에는 모더나입니다. 모더나가 효과 94.5%에 이르는 코로나 백신 출시가 임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는 백신 승인 전 최종 단계인 3상 임상시험에서 자사의 백신 후보 물질이 94.5% 이상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3만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으로 이중 코로나19에 감염된 95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맞은 감염자는 5명에 그쳤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95%에 달하는 효과입니다. 모더나 대표는 중간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대유행과의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지금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입니다. 백신은 미 FDA 승인 가능성이 사실상 100%입니다. 승인되면 모더나는 올 연말까지 약 1,000만 명에 대한 투여분을 생산하고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5억에서 10억 회분의 백신 생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물량이죠? 화이자와 모더나 두 곳이 백신을 개발했지만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모더나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 냉동 보관을 해야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 화이자 백신과 달리 모더나 백신은 일반 가정용이나 의료용 냉장고에 보관해도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영상 8도에서 30일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놀랍네요. 전문가들 역시 이런 이유로 모더나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백신의 보관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보급 때문입니다. 냉장 보관이 가능한 모더나 백신은 더 멀리까지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더나는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피로, 두통 등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상을 진행하는 동안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효과 면에서도 모더나가 앞섭니다. 앞서 언급했듯 3차 임상시험 중간평가에서 대조군 시험 결과 화이자는 90%, 모더나는 94.5%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접종 예상 가격 역시 모더나가 $37로 19.5달러인 화이자보다 비쌉니다. 미국 정부는 모더나와 15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모더나와 백신 구매 논의를 진행 중인 EU도 격하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더나의 중간 발표 소식에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증시와 국제 유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음 달 중순부터 고령층 같은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 FDA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 명령을 내리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황입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정말로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도입이 어렵다는 기사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나라들이 백신 도입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 비슷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정부는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간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5개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도입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사와 물량 도입은 빠르면 이달 말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사 임상시험 단계에서 긍정적인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서도 구매 물량과 가격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두 개 제약회사 외에 한국 정부의 협상을 제한한 물량을 모두 더하면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3천만 명분을 충분히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의 백신 선구매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내 언론들은 100% 확인되지도 않은 관련 뉴스를 일제히 터뜨렸죠.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화이자는 내년 생산량인 13억 도주의 90% 이상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 보급한다고 합니다. 모더나는 미국, 캐나다, 스위스, 유럽연합, 일본 등과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 등을 비롯해 현재 정부와 가격 및 물량 협상 중인 물량을 더하면 국민 60%에 해당하는 3천만 명분 이상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급하게 굴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합리적인 가격선으로 공급받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화이자, 모더나 두 회사 모두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백신 확보에서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모두 기업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물량을 어떻게든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자본주의의 당연한 논리입니다. 만약에 생산 라인이 부족하면 여러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해서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 기지로 주목받는 곳에는 단연 한국이 손꼽힙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이 주요 의약품 생산 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의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덕분입니다. 백신 개발이 속속 성공하면서 K바이오가 글로벌 무대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먼저 백신과 관련한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백신을 전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백신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을 잇따라 따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 백신 CMO 계약을, 8월에는 노바백스와 백신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위해 안동 백신 공장의 연간 생산량을 기존 1억 5천만 도스에서 3배 이상인 5억 도스까지 확대했습니다. 백신 생산에 참여하는 회사는 SK사이언스뿐만이 아닙니다. GC 녹십자 역시 다국적 제약사에서 개발하는 백신을 생산하기로 국제민간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과 합의했습니다. 감염병혁신연합은 이미 GC 녹십자에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GC 녹십자를 통해 5억 도소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백신을 들고 한국에 찾아오는 형국입니다. 백신뿐만이 아닙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들어서만 2곳의 다국적 제약사와 코로나19 항생제 치료제 위탁 생산 CMO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글락소스 미스클라인, 5월에는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성사했죠. 최근 초기 물량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릴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고객사로부터 기술 이전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릴리의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추출해 만든 의약품으로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대규모 설비와 높은 기술력으로 해외와 견조도 뒤처지지 않는 생산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유행으로 한국은 방역 및 의료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다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3일부터 일본 수도 도쿄를 포함하는 간토 북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평소보다 더 자주 발생해 큰 지진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일본 기상청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3에서 4일 이틀 동안 일본 전역에서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10차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간토 북부가 진원인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5차례였고 이 중 3차례는 진도 4로 관측됐다. 진원은 도쿄 북동쪽의 이바라키현 남부와 도츠기현 북부가 각각 2차례, 이바라키현 북부가 1차례였다. 지진의 규모로는 3.7에서 4월 8일 수준이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으로 지진의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다르다. 진도는 사람이 흔들림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서있기가 불가능한 7까지 10단계로 돼 있다.
지난 3에서 4일 이틀간 간토 지방에서 5차례나 관측된 진도 3은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자는 사람의 절반이 깨는 수준의 강도다. 지진대에 위치해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도 진도 3 이상이 이틀간 모두 10차례나 관측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상청은 최근 빈발한 지진의 진원 깊이와 발생 메커니즘이 다르고 연동작용으로 발생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도 계속해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본에서는 육지의 얕은 땅속을 진원으로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간토 지역의 수도권 직하형 지진과 일본 근해의 난카이 해곡 일대를 진원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론되는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을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의 지진 발생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NHK 등 일본 언론 매체들은 거대 지진 주기로 볼 때 두 형태의 지진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평소에도 관련 특징물을 다루면서 유사시의 대피 방법을 알려주는 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천재지변에 우는 일본. 일본에는 지진, 번개, 화재, 아버지라는 말이 있다. 일본인이 무서워하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1에서 3위를 지진, 번개, 화재가 차지한 데서 천재지변에 대한 일본인의 두려움이 읽힌다. 보름 전 세계 경제 포럼의 각국 기업인들의 최대 걱정 조사에서도 일본은 기상이변을 꼽았다. 한국이 실업, 미국이 해킹을 꼽은 것과 대비된다. 일본인에게 재해는 숙명과도 같다. 전 세계 진도 6.0 이상 지진의 20% 정도가 일본 열도에서 발생한다.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도 수시로 지진, 여진 경보가 울리고 몇 분 뒤 온몸에 진동이 전해지면 두려움을 피해갈 방도가 없다. 화산 분화도 진행형이다. 활화산이 86개로 전 세계의 10% 선이다. 일본의 상징 후지산 내부도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 1707년에 마지막으로 터진 이후 300여 년 동안 분화 기록이 없지만 재분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다. 큰 피해를 주는 재해로 연 평균 27개씩 찾아오는 태풍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에서도 사라호 매미 등의 악명이 높지만 일본 태풍은 훨씬 치명적인 피해를 줄 때가 많다. 10에서 13일 일본 열도를 강타한 하기비스, 열도의 공포에 1박 2일을 남기고 떠났다. 한 해 강수량의 30에서 40%를 하루 이틀 만에 쏟아냈다. 구조를 기다리지 말고 각자 목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재해당국의 비장한 경보가 불행히도 들어맞았다. 숙명과도 같은 재해를 원망만 하기보다 예술로 승화시킨 데서 일본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가스시카 후쿠사이가 그려 일본의 상징이 된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는 태풍의 단골진로인 가나가와 앞바다의 거친 파도를 포착해낸 것이다. 이번에 하기비스가 10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를 남기고 떠난 곳에 바로 그 바다이다. 자연의 시련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극복해 나가는 일본의 정신을 형상화한 이 그림은 유럽으로 건너가 인상파를 태동시키고 자포니즘을 만들어냈다. 일본인들이 스스로를 신국으로 인식하는 것도 재해와 더불어 사는 삶에서 비롯됐다. 13세기 두 차례나 침범한 몽고의 대군이 때마침 불어닥친 폭풍에 휩쓸려 상륙하지 못하자 신이 지켜주는 나라라는 의식이 태동했다. 천재지변에도 줄서기를 잊지 않는 질서의 일본이 태풍 하기비스도 툭툭 털고 평상으로 돌아오기를 응원한다. 일본 방사성 물질 오염 볏짚도 태풍에 유실됐다 해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볏짚이 지난 10월 태풍 하기비스 일본 상륙대에 한때 일출됐거나 유출될 위험성에 놓였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21일 전했다. 일본 동북지방인 미야기현 오사키시에 태풍 하기비스가 상륙해 근처 하천이 범람하면서 실외에 보관 중이던 방사성 물질 오염 볏짚 12.6톤이 유실됐다가 이후 미야기현이 회수했다고 전했다. 한때 유실됐던 볏짚은 지난 2016년 측정 때 1kg당 약 5,100g 세슘이 검출됐다. 이와테현 이와이즈미 지역에서도 유실 위기가 있었다. 이와테현이 운영하는 목장 안의 절벽 근처에 오염된 볏짚 약 2톤을 방수 포장해 보관해왔는데 태풍 하기비스 때 절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 근처에 하천도 있어 볏짚이 유출됐으면 하천을 따라 광범위하게 오염 물질이 퍼질 뻔했다. 이와이즈미 지역 담당자는 이 신문에 비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내렸지만 유출이나 파손은 없었다고 말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때도 오염 볏짚 문제로 일본에서 파문이 인 적이 있다. 오염된 볏짚을 사료로 먹은 소가 도축되면서 1kg당 500베크렐이 넘는 세슘이 검출된 소고기가 유통된 적이 있다. 일본 정부가 당시 오염된 쇠고기를 사들이고 소각 처리했다.
오염 벽집 문제는 다른 방사성 오염 물질과 마찬가지로 처리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일본 환경성은 1kg당 8,100g 이상은 지정 폐기물로 규정해 환경성이 직접 관리한다. 그러나 8,100g 이하인 경우 일반 폐기물로 지자체가 처리하게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오염된 볏짚을 소각해서 상당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소각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 피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방사성에 오염된 낙엽 등을 보관한 자루가 태풍 하기비스 일본 상륙때 일부 유출돼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태풍 피로 방사성 물질 오염 폐기물이 후쿠시마현에서 90자루, 도츠현에서 1자루가 유실됐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그대로인데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4일 일본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지로 지정된 제2빌리지에서 고농도 방사성량이 측정됐다고 밝혔다. 그린피스가 10월 말께 이 지역 방사성량을 조사한 결과 제2빌리지 주차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보다 1,000배가 넘는 최고 시간당 71시버트의 방사성량이 검출됐다. 이곳은 후쿠시마 제2원전에서 20km 떨어진 지점으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 거점으로 사용됐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 26일 제2빌리지 인근에서 성화 봉송이 출발해 후쿠시마현 전역을 경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마리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기후변화 캠페인어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도쿄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세미나에서 최근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해 후쿠시마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지가 방사능 오염 저장고라는 사실과 올여름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이 지역을 제오염 악몽에 몰아넣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올림픽 경기 2개 종목이 열리기로 예정된 후쿠시마에 집중호우나 태풍이라도 닥치면 과연 평화올림픽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고 말했다.